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김정국 실장님,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실장을 지내시면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 살펴보셨는데, 지금 윤병세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관용을 보이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무관용이란 그 표현은 네. 정부 성명에서 나왔지만은 네. 북한이 그 핵실험하고 네.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네. 뼈아픈 교훈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와 연장선에서 네. 모든 가능한 네. 그 제재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신차장. 그런데 역시 중국은 역시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뜻을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발언은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미의 사드 배치를 네. 염두에 둔 발언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이 말한 그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핵화해야 되지만 한반도의 안정도 중요하다. 맨날 그 하는 얘기를 또 되풀이했죠. 네. 왕이 외교부 장관이 누굽니까?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네. 강력하게 요구해도 네. 끝까지 버티던 그 중국의 외교 장관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요. 네. 중국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을 우리는 비핵화를 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은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한도 비핵화라는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중국의 국익을 왕위는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번에 비핵화 선언을 사실상 폐기로 갑니다. 네. 엄청난 충돌이 오는 거죠.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한반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보장하는 핵 우산에 대한 보장도 포기시키라. 그 뜻이잖아요. 그 뜻이 깔려 있죠.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한미동맹을 끊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네.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42개의 ICBM 기지도 폐쇄해야 되고 네. 모든 핵무기 다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계속하는 얘기는 북한을 압박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고 적당히 골치 아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동맹을 통한 핵 우산, 핵 안보 보장까지도 끊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 말 한다는 것. 자, 저 중국이 말입니다. 네. 낙양 쪽에 ICBM 기지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을 노리고요. 그 다음에 네. 만주 쪽에 가면 봉황산 쪽에 ICBM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반도와 일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상당수가 남중국 쪽에 있는데 그거는 필리핀 등을 노리고 있는데 그 비핵화 문제는 중국 비핵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윤 장관이 중국 네. 비핵화를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좀 더 고강도로.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계속 얘기하는 것, 이제 슬슬 우리가 꺼내야 될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 3일 사이에 일체 카메라 앞에 등장하지 않고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어떤 전략으로 좀 봐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당신 자신을 보지 말고 네, 모두 군을 포함해서 북한군을 들여다보고 있어라. 네, 우리 군에 있을 때 왜 사령관 온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군 대비는 못하고 그거 맞을 준비해서 분주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여기저기 다닌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는 갖추지 못하고 대통령 오실 거 준비하고 바쁘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취약점을 내보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전에도 이렇게 피를 말렸다 그랬는데 네, 하나하나 보고받고 체크하고 결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건 이제 통일부 홍영표 장관인데 어제 발표할 때도 그렇지만 입주위가 굉장히 많이 헐었어요. 네, 마음고생도 많고 전략적 고민이 컸기 때문이겠죠. 보십시오. 그 입위가 피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냥 불을 텄습니다. 홍 장관이 이제 참모들하고 네. 설 연휴 내내 이번 그 개성공단 소개에 관해서 회의를 했다 그러죠. 네. 하루도 못 쉬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 앞에 서서 개성공단 중단 사실을 발표하고 또 오늘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대책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했는데 네. 국민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죠. 네. 저런 모습이 노출되는 거는 우리가 전술적으로 실패입니다. 네.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요. 저럴 땐 대변인이 하시거나 차관이 하셔도 되고 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왜 자주 안 나오나 그러는데 대통령은 지금 자주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미국도 9.11 테러 당했을 때 보게 되면은 네.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 몇 번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고 나서부터는 네. 부통령하고 임무를 나눠서
자맹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기만 전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 보이는 저런 장면들은 안 나오도록 통일부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네. 최근에 모습을 안 내시고 현재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 우리 기업의 피해 네. 이 보상 문제 이런 해결책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네. 중국이나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네.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하시기 때문에 네. 안 나타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홍 장관, 이제 입이 다 헐었고, 입이 졌다고 보통 이렇게 흔히들 표현하는데, 자, 피곤한 모습 보여준 것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듬직하고 단호한 모습을 좀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오늘 하루 우리 주식 시장을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 다룬 것은 괜찮았습니다만,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문제가 생겼군요. 예, 개성공단에 120여 개의 기업들인데 다 대체로 중소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런 작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인데 네. 오늘 장중한테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너무나 낙폭이 크면은 일단 시장의 안정을 해서 중지시키는 그 조치가 발동이 됐죠. 네. 결국 종가는 600을 회복해서 608.45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바로 그 개성공단 사태로 인한 컨트리 리스크가 네.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내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몰수했다고 하는 그 개성공단 시설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 돈 이야기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